다리 길이 차이는 골반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반 한쪽이 올라가는 업슬립 같은 경우에는 동측 골반을 올리는 QL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근육들이 짧아지게 되면 골반이 올라가게 되고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균등한 무게중심 또는 보행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 길이 차이는 병적인 포지션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골반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특히 골반의 후방 회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아스타블룸 자체가 안테리어 슈페리어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상방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골반의 후방 회전이 발생하면 이제 대퇴 골두 자체가 끌려 올라가게 되는데 이럴 때도 이제 단족 다리 길이 차이가 되면서 그쪽 다리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AS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대퇴골이 밑으로 끌려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장족이 발생될 수가 있고 이제 버텀 업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익스트라 로테이션 포스들이 강해질 때 이제 골반의 후방 회전을 또 만들 수가 있고 AS인 상황에서는 이제 인터 로테이션이 강화되면서 아치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다리에 대한 변이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요 골반 복합체에서 우리가 단족이 생겼냐 장족이냐 이런 걸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척추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앞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다 숙지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걸 이제 뇌척수 막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막은 보통 세 가지의 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밑에 연질막 그리고 거미막 위에는 이제 경질막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척수액이 뇌를 감싸고 있는 어떤 특정 물이라고 하면 그 물은 이제 연질막 위에 거미막과 거미막 밑 기둥에서 이렇게 그 뇌척수액이 돌게 되는데 그 뇌척수액이 돌 수 있도록 압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바로 이제 경질막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질막은 이 두개골의 뼈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두개골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질막이 두개골을 이렇게 싸고 대후두공으로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제 척추를 타고 척수관을 감싸고 이제 쭉 세이크럼 S2까지 가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이크럼 S2까지 가서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대후두공에서 바로 세이크럼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척수관을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C2와 C1의 사이에 있는 이제 후두하근에 대해서 이 후두하근의 근육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짓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특히 렉투스 캐피티스 포스테리어 메이저 같은 대후두 직근 같은 경우는 이 듀라메타와 연결성이 굉장히 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1과 C2의 연결성이 굉장히 짙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세이크럼 S2에 가서 붙어 있다라고 본다는 것은 세이크럼의 어떤 변이가 발생되면 경추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추의 어떤 문제가 세이크럼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이크럼에 대한 움직임은 양쪽 일리움이라고 하는 장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장골의 후방 회전이 발생되게 되면 이 청골은 앞쪽으로 끄덕임이 발생되면서 이제 뉴테이션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발생되겠죠. 그리고 장골의 전방 회전 AS가 발생되게 되면 이제 세이크럼의 카운터 뉴테이션이 발생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발생되게 되는데 위쪽에서 듀라메타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포라멘 매그넘 대후두공에서 빠져나와서 위쪽 경추에서 어떤 특정 제한이 발생이 되게 되면 청골의 움직임이 불수의적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틀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왼쪽 혹은 오른쪽에 세이크럼이 톨전이 되면 뉴테이션 쪽으로 가는 쪽은 이제 골반의 후방 회전이 발생될 테고 그다음에 카운터 쪽은 AS 전방 회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반 자체가 이렇게 톨전이 되게 되는데 이때 다리 길이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다리 길이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장족과 단족이 나뉘어지게 되고 보행이나 무게중심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비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는가 라고 보면 우리가 프론 자세에서 이렇게 엎드려 놓고 봤을 때
프론 자세 자체로 본다면 스파인이 정렬이 맞아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육안상으로 맞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경추 같은 경우에 특정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 길이 차이를 저희가 놓고 봤을 때 왼쪽이 단족이고 오른쪽이 장족이다,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이 서비컬 신드롬을 판단하는 방법은 고개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한 번씩 돌려보는 겁니다. 이제 고개를 돌린다고 하는 것은 어퍼 서비컬에 대한 모션을 주겠다, 강제로 이제 경막의 장력을 더 한번 느껴보겠다, 더 강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는데 다리 길이가 더 짧아지거나 그대로다, 그러면은 서비컬 신드롬에 대한 해석은 알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다리 길이 차이가 돌아오거나 혹은 단족이 더 장족이 됐다, 혹은 더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서비컬 신드롬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서비컬을 놓고 봤을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스파인의 정렬이 맞았다, 다리 길이가 돌아왔다는 것은 스파인의 정렬이 맞았다라고 판단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서비컬을 돌렸을 때 정렬이 맞는다는 건 서비컬 자체가 왼쪽으로 틀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스파인의 정렬이 맞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교정의 방향은 어디냐면 고개 자체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다리 길이가 돌아오는 거니까 서비컬 자체를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SP 서비컬의 TP 자체를 이제 교정, 로테이션 방향으로 밀어내서 이제 서비컬의 로테이션을 추력을 가지고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경막에 대한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반드시 골반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전에 서비컬의 유무, 서비컬 신드롬의 유무를 먼저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골반으로 내려오는 것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골반의 변이는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업슬립, 다운슬립으로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EXIN 혹은 이제 PIAS까지 우리가 다 해석을 하게 되는데, 골반의 변이를 해석하기 전에 경추의 움직임을 먼저 해석하고 내려오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또한 포라멘 매그넘에서 빠져나오는 이 듀라메타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1과 C2, 특히 서브 옥시피탈 머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중에 렉투스 캐피티스 포스트 메이저의 영향을, 메이저와 긴밀하게 마이오 듀랄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연결될 정도로 붙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어퍼 서비컬과 듀라메타, 그런 이제 리가먼트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뭐냐 하고 보면, 포라멘 매그넘 자체에서 빠져나오는 이제 듀라메타의 흔적 중에 뉴체 리가먼트라고 하는 항인대가 있습니다. 그 항인대에는 이제 트라페지우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승모근이 가서 포진되어 있고, 이 트라페지우스는 어깨로 이제 목과 후두골과 어깨, 날개뼈를 연결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근육으로서 이 서비컬과 세이크럼, 특히 듀라메타의 긴장력이 발생하게 되면 왼쪽 혹은 오른쪽 어깨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깨를 해석할 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어퍼 서비컬인데, 서비컬의 로테이션이 이제 특정 어깨의 관절에 부하를 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